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 북부는 분단 이후 70년 이상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지만 특별한 보상 없이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28사단이 해체됐습니다. 최근 병력 감소와 부대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요. 오늘 방송은 군과 접경지역 상생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조 박사님. 이번 달에 28사단이 공식 해체됐습니다. 연천과 파주 지역이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대 해체에 따른 이 지역 경제 그리고 지자체가 받는 충격 어느 정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과 파주는 군부대가 주로 입지했었던 지역입니다. 군부대에 있는 군인과 군 가족들이 지역의 주민보다 더 많이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빠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주하는 인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되고 지역 상권은 침체하게 되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생활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낙후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엄효식 사무총장님. 과거 30년 이상 이제 군 복무를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 군부대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많이 달라져서 이 격세지감을 느끼실 텐데 이 군부대와 지역과의 이 관계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28사단에 있던 그 지역에서 제가 군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대의 나이였지만 저만 젊은 게 아니라 당시에 있던 그 주변 도시도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같은 지역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건물도 그렇고 밤의 어떤 조명도 그렇고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굉장히 나빠진 모습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면 지역만 나빠진 거냐 해서 젊은 장교들을 만나보니까 젊은 장교들이 체감하는 그 여건도 굉장히 열악해서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부대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도심의 생활도 자기들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틈만 나면 서울 있는 후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모든 장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이 저출생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병력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접경 지역 부대의 추가적 축소나 이 재편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이제 출산율 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2006년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을 만들고 국방개혁 2020을 만들어서 2000년 초반부에 약 한 65만 명이었던 군대를 2020년에는 50만 명의 군대로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50만 명을 이미 도달했고 지금은 45만 명까지 낮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주는 것만큼 군대도 줄 수밖에 없고 그 줄어드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방 지역에서 군부대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있는 어떤 피해 아닌 피해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 이 군부대 이제 축소나 재편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군부대 해체가 되면은 이 지역 사회로서는 단순한 인구 유출을 넘어서 또 경기 북부 전체로 보면은 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상 정주 여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수는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인구조차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지역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부대가 유출되고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 박사님 문제는 이 땅입니다. 이제 군부대 부지인데요. 최근에
포천에서 이제 육군단 부지 반환 갈등이 뜨겁습니다. 이 포천시의 입장 그리고 군의 입장 정리 어떻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국방부에서 부지를 이전을 하거나 개편을 하게 될 경우에 유휴지가 남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유휴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군 부대가 떠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작정상의 이유로 아직 남아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비부지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땅, 그리고 사람이 사라져 있는 공여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지의 환원 절차라던가 그리고 단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 같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정보 공개, 그래도 군 작전 상황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 육군단 이 부지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 포천시에서는 시유지다. 그렇지만은 이 군에서는 선뜻 이 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왜 이 선뜻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군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그 땅을 아낌없이 돌려드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이죠. 이제 군이 그럴 수 없는 것이 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임무는 어쨌건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데 그 지역의 그 땅이 어느 순간 작전적으로 꼭 필요한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은 드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전차나 자주포가 땅으로만 오니까 대략 오는 것들이 예측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하늘을 자유자재로 북한군 드론이나 무인기가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도 다 북한군이 올 수 있는 적군도가 돼서 군에서는 여기는 정말 완전히 괜찮은 곳이니까 주민한테 돌려주자라고 결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방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 박사님, 이 육군단 이 부지처럼 이제 군이 이제 이전하고 남는 이 군 유휴지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 경기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미활용 공여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휴지라고 하는 이 부지는 국방상의 그 정보 전략의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정보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정보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정보 시스템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그 활용 공여지라던가 미활용 반환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국방부의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국방부가 지자체의 특정한 관리자들에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저희도 플랜을 세우는데 조금 더 계획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이 미활용 군용지, 이 군 유휴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더 그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바람직한 이 자산 활용 방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접적 지역, 정말 북한군하고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정도의 군사 보안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는 충분히 개발 계획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원주 같은 곳에서는 도심에 있는 군 유휴지를 원주시와 협력해가지고 그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현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접촉적이 아닌 곳에서는 정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테고 접촉 지역 같은 곳에서는 뭐 비밀에 대한 엄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약을 한 가운데에서 일차적으로 하여튼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 이 군 유휴지 바람직한 활용 모델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바람직한 활용 모델이라고 하면 군 유휴지는
공공성이 있는 목적형 사업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이나 군사 시설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은 생각보다 군사 안보라던가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군대가 떠나거나 군사 시설이 사라지는으로 인해서 노후화되거나 공동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형 사업을 개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료시설 같은 것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사실상 계획을 공유하길 바라는 거지 그 계획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길 바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기 북부를 보면은 이 군부대가 가령 이 땅을 지자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경기 북부가 여러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라든지 중첩된 규제가 있는데 이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반환받더라도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족쇄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족쇄가 있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 규제가 문제입니다. 같은 지역, 그러니까 경기 북부라는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꽤 많은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한계도 있고 수도권 규제, 그리고 개발 규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규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서 접경 지역의 중첩 규제,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는 사실상 어떠한 것들을 반환을 받더라도 규제를 먼저 완화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대 이제 과학화된 군대에서 가령 과거에 이런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규제에 관련된 기지법은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차례 정도 규제 완화가 있긴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도 경기도에는 꽤 많은씩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들이 어떠한 특정한 지자체가 건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그리고 만약에 국방부가 결정을 할 시에는 직접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거리 규정으로 완화하는 과정들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뭐 드론이나 지금 하여튼 이제 군 장비들은 굉장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구역을 좀 물리적으로 축소한다 이런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의 발전은 당연히 군의 작전 계획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군이 작전 계획을 변화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장비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거나 배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뭐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북한이 2023년 12월부터 남북한을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면서 과거보다 더 굉장히 적대감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적대감을 많이 표시하고 있고 대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민간인 통제선을 계속 북쪽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최대한 북쪽으로 가까이 가서 영농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그 일종의 제재를 완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까 하는 것이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이 어떤 그 주민들과 관계되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실 접촉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군이 약간 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마인드에서 조금 내려놓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제 자치단체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대 재편이나 뭐 이동, 뭐 축소 이런 또 규제 완화를 할 때 지자체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이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필요하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는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도 정부도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도 바로 그것인데요. 그 안에 민간군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여져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민간군 거버넌스라고 하는 접경지역 발전협의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종합 계획을 반영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관법이 소관부처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기지법은 국방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접경지역 지원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소통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민간군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지원법에 있는 그 민간군 거버넌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조금 더 역할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 민간군 이 상설 거버넌스 구축 그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군의 전향적인 이 자세 전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임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군과 그 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군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어디로 옮긴다거나 또는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밀한 고민을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최근 보게 되면 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부대에다가 4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대대급 4층 막사를 지었는데 그게 한 4년 지나게 되면 그 부대가 갑자기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4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4층짜리 막사가 갑자기 빈 건물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도 좀 더러더러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군 스스로 이 부대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며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치밀한 토의를 통해서 계획이 정리돼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자치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까지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그 공동체가 살기 좋아야지 지역 주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공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땅을 돌려받는 시유지 같은 경우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군 유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입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런 매입비 부담 그리고 또 행정 절차 또 이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 패스트 트랙 도입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패스트트랙 도입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활용 군용지가 저희가 돌려받았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하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권한을 가져야만 하는데요. 돈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무상 임대 혹은 장기 양여 같은 것들에 대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최소화되는 범위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려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는 순간서부터 매입하는 과정까지의 단계가 너무 길어서 사실상 그 마지막 과정까지 몇 년도에 개발이 가능할지가 좀 미지수인 상황인 사실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그리고 민군 복합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적 지역은 어차피 군인들도 살지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쨌거나 그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군인들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군인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군인 아파트라는 것들이 부대 바로 옆에 뭐 30가구, 50가구 이렇게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시장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떤 뭐 편의시설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미군들이 통합되어 있는 캠프 험프리 기지를 이제 가서 보면 정말 눈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군부대에서도 보면 강원도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들의 아파트를 통합해가지고 춘천 지역에다가 이렇게 건설하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뭐 화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경기도 지역도 보게 되면 지금 뭐 연천이나 뭐 동두천 이런 지역에도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각각의 군부대들이 다 그 아파트나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도 조금 더 통합을 시켜서 거기가 밀리터리 복합타운으로 커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만의 아파트나 주거시설, 생활 그 문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 생활 문화, 주거 문화를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시 그 28사단 해체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28사단이 해체가 됐는데 이 군이 떠난 자리,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뭐로? 보통 이제 전방에서 군이 떠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28사단도 그 해체가 됐고 한 4, 5년 전에는 28사단 바로 뒤에 있던 26사단도 해체가 됐고 뭐 강원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해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부대들이 싹 어디로 증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개의 부대가 있었으면 한 7개는 딴 데로 가는데 3개의 부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군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닿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군이 확실히 머물러야 될, 군이 확실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역과 여기는 주민들한테 줘도 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구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군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건 군사적으로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일반 주민들에게 줘도 그냥 이거는 드려도 문제가 없는 지역까지 군이 괜히 미래의 어떤 한 뭐 1, 2%의 가능성만 가지고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이렇게 어느 땅이 군에 필요하고 어느 땅이 주민에게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 행정관세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하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하면 바람직한 그 해법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께서는 이 같은 공백 메우기 위한 시급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생활 안정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예를 들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병원 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군사시설 중에서 특정한 뭐 스포츠 시설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작은 단위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군과 접경 지역 이 상생의 길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1953년도 휴전 이후에 전방 지역으로는 군부대가 계속 보강이 됐고 더 많은 무기들이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분들은 군의 작전을 뭐 지원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할 말을 못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과 지역 주민이 이제 별개의 조직으로, 별개의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군인들도 살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군인과 주민은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 지역이 생활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지금 한계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규제를 개선하는 국방부의 이야기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좀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을 전 종합적으로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부 간의 관계를 좀 허물고 두 부처도 함께, 지자체도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부처 접경 지역 계획 혹은 경기 북부를 위한 그 희생했었던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종합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군과 접경 지역은 안보와 민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접경 지역의 특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상생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